아 뜨거. 나 근데 난 잘 모르겠어. 아 뜨거. 난 뉴스 톤을 보고 내가 당혹스러울 때가 많아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진짜 오늘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그거를 중심으로 빠방하게 자료를 준비해 왔어요. 네, 오늘 서울 수도권 시간 되면 수도권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요즘 분위기가 네네. 뭐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장난이 아닙니다. 절벽 상승장 분위기 아니에요? 지금? 제가 가끔 그런 썬네일을 쓰기도 했는데 미친 집값 재현되나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완전 전국 불장 막 절벽 상승장 이때 톤과 비슷하게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뭐 자고 일어났더니 뭐 1억이 올랐니 3억이 올랐네 영끌해야 되냐는 등 계좌가 없어졌다는 등. 오늘 갔는데 어제 보고 오늘 갔는데 매물이 없다는 등 완전 그 절벽 상승장의 그 전국 불장의 톤과 똑같이 뉴스가 정말 나 복사 붙여넣기 했나? 라고 단지 이름만 바꾸고 네. 복사 붙여넣기 했나 싶을 정도로 뉴스의 톤이 상당히 뜨겁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찾아봤어요, 진짜. 몇 번을. 내가 뭐 잘못 보고 있나? 놓치고 있나? 뭐 이런 게 있나? 실제로 막 날아가는데 내가 너무 투자자로서 너무 보수적으로 보고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데이터를 많이 찾아봤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 집 마련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꽤 있으신데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막 어떻게 보면 막 전국 막 날아가는 것처럼 막 나오니까. 둔촌주공 24억, 25억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강동구가 지금은 광동구가 제일 그 이슈가 되는 지역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솔직히 거래가 됐으면 이렇게까지 안 그래.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도 한참 상승일 때 들어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동구의 올림픽 파크 포레온만큼 이슈를 가져갔냐라고 하면 난 솔직히 아닌 것 같아. 왜냐면 그때는 전반적으로 다 상승이니까 상승한 애들이 다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헬리오시티 뭐 만세대 해도 시세선이 분산이 되는데 지금 갈 데가 없어. 시선 분산이. 네. 서울 뜨겁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으로 다 지금 정책이나 뭐 이런 거나 다 몰릴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전국 지수를 봤을 때 네. 서울의 강동구 전세 지수가 제일 낮아요. 근데 매매가는 강동구가 제일 뜨거운 것 같아. 지금 뉴스의 톤은 전국 불장 느낌이에요. 절벽 상승장 느낌이야. 안 사면 어떻게 될 것 같은. 물론 썸네일도 제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만. 왜 그렇겠어? 핵폭탄 퍽퍽 터지면서. 네. 네. 그런 뉴스의 톤은 진짜 약간 그런 분위기거든요. 실제로 지금 보면 지금 서울만 가고 있어요. 서울만. 솔직히 올해 3월까지만 해도 인천이랑 울산이랑 경기 근데 지난번에 왔을 때 얘네들은 그래도 매매가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올라가는 분위기였는데 4월, 5월, 6월, 7월 이쪽으로 해서 오면 인천이랑 경기, 울산은 매매가가 꺾였어요. 전세는 살짝 올라가고 전세는 올라가면서 매매는 다 고개가 왼쪽으로 돌리면서 안 좋은 방향으로 갔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만 가고 있고 서울도 솔직히 매매보다는 전세가 훨씬 더 잘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뉴스 보면 어때요? 아니잖아. 전세가 상승은 뒤안결에 있고 매매가 상승이 앞에 나와 있고 전국 불장 진짜 절벽 상승장 느낌으로 톤이 신고가 속출 뭐 그러니까. 근데 사실 지금 그러지는 분도 많거든요. 저한테 전고점을 넘을까? 요 약간 그런 거. 네. 서울 전고점을 넘을까요? 지역에 따라 달리죠. 당연히. 올해 가장 서울에서 제일 뜨거운 데는 성동구거든요. 네. 성동구를 봐도 성동구의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단지랑 가격이 올라가는 단지랑은 또 느낌이 달라요. 거래량이 잘 나오는 애들은 행당역, 위아래, 대림, 뭐 한진 이런 애들이 거래량이 좀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옥스, 금호 뭐 이런 애들. 근데 그런 애들이 그럼 신고가를 지금 막 찍고 있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물론 옥스 금호나 뭐 이쪽에 옥스 리버젠 막 이런 데는 거의 전고점 90% 이상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매물은 전고점 가격이 나와. 그리고 거기에 매물이 쫙 깔려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금매나 이런 건 없어. 지금 그렇게 몰랐던 지금 한강을 끼고 있는 위아래 마용성 밑에 강남 서초 송파 뭐 양천구 뭐 이런 애들은 영등포 이런 애들은 지금 비싼 애들 입지 좋은 애들 그리고 신축인 애들이 잘 가고 그런 애들이 신고가를 속출하고 있냐라고 하면 지금 전고점에서 한 몇백이나 몇천 올라가는 수준 뭐 1000, 2000 정도 올라가는 수준으로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다 거래가 됐냐라고 하면 뭐 사부작 이 에너지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런 애들은 갈 건데
지금 사실 보면 서울만 가고 있고 나머지 애들은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에너지가 커지니까 경기도로 퍼지고 있다라고도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경기도도 퍼졌나 하고 경기도도 찾아봤어요. 네. 서울과 흐름을 같이 하는 애들. 과천, 네. 성남, 분당, 수정구 이런 애들. 수정구는 송파랑 흐름을 같이 하잖아요. 그런 애들. 그리고 지금 분위기 자체가 좀 그 경기도가 지금 이렇거든요. 올해 1월 1일부터 7월까지 경기도의 누적 증감률을 지금 가져온 거예요. 네. 과천, 수정, 분당구, 여주, 수원, 팔달, 영통, 수지. 느낌 오시나요? 얘네는 일자리. 일자리 탄탄한 애들. 그리고 여기는 서울과 흐름을 같이 하는 애들. 얘네들만 지금 누적 증감률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에너지가 경기도까지 쫙 퍼졌다. 아직은 좀. 네네. 그리고 서울 근방과 서울 동생들만 조금. 그쵸. 그리고 용인 수지구만 움직였어요. 그리고 수지구 안에서도 비싼 애들 있잖아요. 풍덕천동이라던가, 뭐 광교와 같이 하는 뭐 상현이라던가 아니면 성현역이 있는데 그런 데만 그 신축급 애들 그런 애들이 더 많이 올랐지 죽전은 사실 또 약간 조용하거든요. 죽전도 또 약간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뉴스의 톤은 전국 불장, 막 절벽 상승장 느낌이고 서울은 다 가는 듯한 느낌이지만 사실은 지금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갈론만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갈론만 가요? 왜냐면 수요가 적어요. 거래량이 지금 보시면 내 거래량을 갖고 왔나? 거래량은 오늘 안 갖고 온 것 같네요. 뭐 7천 건 넘었다 이런 얘기 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거래량이 7천 건 늘었는데 그게 평균이 거의 6천에서 7천 건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을 이제 좀 넘어선 거예요. 그러면 평균을 넘어섰을 때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이런 느낌? 상승장 느낌은 우리는 17년도, 18년도, 막 20년도 이렇잖아요. 근데 뉴스의 톤은 20년도 막 절벽 상승장인데 거래량은 이제 막 분위기가 살아나서 상승장의 초입에 들어서는 그런 거래량이거든요. 근데 서울에 그 거래량이 나오는 이유는 지금 아까도 플라워 차트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서울만 가잖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 안 사. 지금 절대인구 감소가 올해 초에 엄청 이슈로 터졌잖아요. 저출산 그 정책을 펼칠 때 그거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절대인구 감소와 저출생률에 대한 그거를 엄청 이슈화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힘을 실을 수밖에 없고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인구 감소가 심해지면은 나중에 우리 집 못 파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집값 자체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핵심 지원만 갈 텐데 결국 절대인구 감소 이꼴 양극화잖아요. 그 양극화가 더 심화돼서 나타나는 거라서 지금은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본인이 거주하는 집을 사지 않고 서울의 집을 사요. 그러니까 거주하는 집 따로 보유하는 집 따로. 그래서 절대인구 감소가 점점점 심해질수록 저는 이게 좀 약간 대중화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5억 주고 샀는데 나중에 팔 때 5억 주고 못 팔 수도 있고 지금 지방 같은 경우 인구 감소 지역 같은 경우는 빈집이 많잖아요. 공실이 많잖아요. 아무도 내 집을 안 사죠. 그럼 나 5억 주고 샀는데 5억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핵심 입지나 이런 거를 가리기 어려우니까 그냥 고민 안 하고 서울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서울에 많이 사시는 편이고 맞아요. 그리고 올해 주택담보대출의 그 비중을 보면 세계 최초라던가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보금자리론.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회 초년생이라던가 대출을 많이 일으키지 않은 사람들의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대출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사회 초년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래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비싼 거, 좋은 거, 돈 있는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했다면 올해의 특징은 돈이 별로 없지만 가성비 있게 거주할 수 있는데 가 그나마 좀 가격이 오르고 있고 거래가 많이 되는 데는 신축이면서 입지가 좋으면서 가격이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 애들 위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시장의 현장에 가보면 어떤 느낌이냐 사장님들이 갭투자 증가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갭투자도 어제도 많이 하고 요새 갭투자 증가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뉴스에서도 요새 갭투자 증가한다고 얘기했잖아요. 헤드라인은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걸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갭투자자가 늘고 있어라고 사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사람들 어디예요? 어느 투자자예요? 그러면 막상 까보면 어떤 식이냐면 투자자가 아니에요. 실수요자. 근데 왜 갭투자라고 얘기하냐면 난 지금 돈이 없어. 사회 초년생이야. 근데 내가 5억짜리 집을 산다고 해요. 요새 신축만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은 엘리베이터가 지하 연결이 안 돼 있어? 아웃.
그리고 5년 넘었어? 아웃. 5년 넘어도 아웃이에요? 좀 빡센데? 그러니까 지역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 마용성 이런 애들은 아니에요. 근데 경기도권 내나 아니면 좀 강북 쪽으로 가거나 좀 밑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게다가 주변에 공급 물량이 있어. 신축이 들어오고 있어. 그럼 바로 5년 넘으면 아웃이에요. 진짜 보수적으로 보는구나. 신축만 좋아해요. 커뮤니티 돼 있고. 신축 커뮤니티 5년 차. 입지. 그런 것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5억짜리 집을 신축을 사고 싶으니까 또 싸지 않잖아요. 신축으로 5억짜리를 사고 싶은데 돈은 없어. 근데 이거를 주택담보대출 받아가지고 본인이 실제 거주를 하려고 하면 대출 이자도 감당해야 되지, 매매가랑 전세가 차익에 대해서 그 자산도 마련해야 되지.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러면 전세가가 어느 정도 나오는 신축들은 그래도 기존 전세가보다 지금 막 떨어지는 추세는 아니니까 전세를 먼저 넣어서 살다가 매매가랑 전세가 차이만 돈을 어떻게든 마련해가지고 집을 마련해놓고 나중에 돈을 조금 더 번 다음에 자기는 실거주를 해야지 하는 수요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장님은 그걸 갭투자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실거주 안 하잖아. 갭투자지. 전세 끼면 무조건 갭투자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미래 수요를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늘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전국적으로 거래해야 될 일부의 거래량들이 서울로 집중을 하고 있고, 미래에 돈이 없어서 미래에 이제 거래를 할 사람들이 지금 집값이 꿈틀꿈틀하고 뉴스가 뜨겁다 보니까 이러다가 내가 또 집값이 너무 높아지면 못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대거 이제 시장에 참여하는 분위기여가지고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입니다. 그렇죠. 서울만 가고 있어요. 서울만. 서울 진짜. 이 보면 네네네. 뭐 이게 아마 다 비슷할 것 같긴 해. 색깔의 어떤 농도 차이긴 하지만 네네. 아마 다 보시는 데이터는 비슷하시니까 이제 이렇게 위에 강북 3개하고 밑에 이제 금강구하고 네네네. 강서는 조금 옅긴 하지만 약간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딱. 근데 이게 조회 기간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2023년 12월 이후부터 24년 7월까지 최근까지예요. 그러니까 2024년 1월 1일부터 7월까지 최근에 얼마나 올랐냐 서울이. 7개월. 그러니까, 요새 서울 뉴스 그렇게 뜨거운데 그럼 서울 얼마나 올랐냐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오른 애들을 봤더니 많이 올랐어. 전체적으로 빨개요. 맞잖아. 서울 오른 거 맞잖아. 맞아요. 서울 제가 안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반등했다고 얘기했어요. 서울은. 근데 서울만.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요번에 딱 느낀 게 내가 왜 뉴스에서 저렇게 막 신고가 속출하고 전국 불장 막 이전에 절벽 상승된 것 같은 뉴스가 나왔을 때 그렇게 반감이 들지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들은 원래 서울 수도권이 오르면 상승장이라고 얘기하고 지방장이 떨어지는 건 신경 안 쓰고 그냥 상승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대다수가 지방에 대해서 언급도 잘 안 하시죠. 네네. 그리고 서울 수도권만 가면 상승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저는 적어도 수도권까지 넣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올해 전문가분들의 톤은 그거예요. 서울만 상승하면 상승장이라는 거예요. 서울이 가면. 그래서 저는 반감이 드는 게 그럼 서울만 집이야? 약간 저는 약간 그런 반감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수도권까지는 껴줘야지. 서울만 간다고 상승장이라고 얘기하면 거기 안 들어간 사람들은 넣어줄게요. 분당, 과천, 광명. 광명도 신축만 가요. 넣어준다니까? 그렇게? 광명도 과천, 분당. 준신축 구축은 그러니까 구축급은 가격이 안 움직여요. 오히려 빠져요. 그러니까 광명도 광명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역을 놓고 보니까 떨어지는 지역이 더 많고 정말 서울만 가고 있는데 이걸 상승장이라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랑 생각의 차이의 톤이 거기서 왔구나라는 게 저는 이번에 좀 느꼈어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보면 네네. 좀 전체적인 상승이라고 보긴 좀 쉽지 않겠다. 네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지난 상승이 전국 불장이었고 이럴 때는 뭐 누가 뭐래도 상승장인 거를 얘기할 그게 없지. 계지가 없죠. 근데 최근에 전문가분들이 뭐 누구는 상승한다, 누구는 아니다, 막 누구는 신중하자, 뭐 이렇게 여러 분파로 갈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서울만 보고 서울이 상승하면 상승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맞지. 지금 맞지. 서울만 가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 지역을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일반적인 실수요자분들은 특히 뭐 서울 안에서도 노도강이라던가 아까 말한 대로 금관구나 뭐 경기도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뭐야? 우리 집은 내놨는데도 안 나가고 연락도 안 오는데 왜 우리 집은 달라? 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뜨거운 데 가보면 정말 지난 전국불장 절벽 상승장만큼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요. 매물이 없어. 그 사장님이 딱 대놓고 얘기해요. 오늘이 제일 싸. 그냥 사. 막 이러거든요. 신축급이면서 이런 데는. 그러니까 뉴스톤에 그렇게 자기가 관심 있는데 그리고 보고 있는 데가 그런 데면 맞아. 이게 되는데 아닌 지역은 정말 극과 극인 거예요. 완전 뜨거운 온탕과 완전 차가운 냉탕이 공존을 하는 거고 뜨거운 온탕의 비중은 서울에 다 몰려있고 나머지는 다 약간 차가운 냉탕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헷갈리지 않을까? 투자자분들은 지금 조용하거든. 자중하고 있어. 왜냐면 많이 혼났거든요. 많이 혼나고 돈도 없고 지금 세금도 뭐 이렇게 묶여있어 움직일 수가 없는데 본인이 투자한 거를 이렇게 보면 매물 내놓은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네들은 반응이 없거든. 그렇죠. 그런 반응이 많아요. 난 내놨는데 반응이 안 와. 전화 1도 안 와. 문의도 안 와. 약간 이런 분위기라서 이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졌다고 하는데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손에 꼽는 거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또 23년에는 약간 자산이 있고 비싼 거 위주의 사람이고 24년도는 상대적으로 정말 실거주자. 돈이 별로 없지만 실거주 하려고 하는 알아보는 사람들이 더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좀 갈리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보는 그 관점, 방향에 따라서 정말 많이 이게 갈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흥분을 하냐면 강남이 같고 이렇게 지금 한강벨트부터 해서 이렇게 지금 벌겋게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이면 이게 온기가 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뭐 지금 아직 노원구나 금관구나 뭐 아직은 이렇습니다만은 퍼지고 또 경기도에 큰형님들 또 가니까 그럼 동생들도 좀 가고 내 것도 좀 가고 팔리지 않을까? 뭐 약간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기대감? 그쵸. 그럼 너무 좋죠. 저도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근데 에너지가 그렇게 커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거에 대해 받쳐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그걸 보면 주변에 둘러보면 그게 마땅치 않아요.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에너지가 그럼 어디서 온 거냐라고 하면 네. 저는 심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심리. 네네. 그럼 그 심리를 떠받쳐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지금 금리. 지금 기준금리 안 내려도 시중금리 다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올해 정부에서 금융위에 요구한 게 그거거든요. 고정금리. 대출 상품의 비중을 늘려라. 지금 16%인가 18%인가 그런데 30%까지 늘리라고 했대요. 올해 내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미국은 별로 안 힘들었는데 우리나라가 힘들었던 건 우리는 고정금리 수요 자체가 적고 변동금리가 대부분 7, 80%예요. 미국은 고정금리가 90%래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려도 걔네는 어차피 고정금리가 90%니까 그냥 고정으로 쭉 가니까 이전에 낮았던 금리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에 크게 무리가 안 오는데 우리나라는 다 변동금리로 했으니까 6개월마다 막 3개월마다 코픽스 바뀔 때마다 기준금리 바뀔 때마다 막 쫙쫙쫙 시중금리가 올라가니까 뭐 이자를 당장 뭐 2배 내야 되고 이런 상태가 돼서 힘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미 지금 기준금리는 별로 변동이 없는데 시중금리 다 내려와서 거의 예대 마진 없이 예대 마진이 적은 상태에서 은행권이 지금 상품을 대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정책자금 대출로 특례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대출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걸로 해서 자금도 뭐 30조씩 쭉쭉쭉 뽑아줬고 그리고 금리도 지금 신생아 특례대출은 1%대 그리고 최근에 잘 받으면은 사회초년생 생애 최초 이런 거 잘 쓰면 2%대 시중 그냥 받으면 3%에서 4% 사이거든요. 전환 상승장에 3%대 4%대였어요. 막 사람들 날아갈 때 가격이 날아갈 때.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지난 상승장에 못지않게 저금리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대출을 지금 뭐 규제를 하겠다라고 해서 뭐 스트레스성 DSR 뭐 1단계, 2단계, 3단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정책자금 대출이나 이런 금리 자체로 대출 규제를 이어가는 그 기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하고 있지만 다주택자라 이제 대출 많은 사람들에 한해서고 이제 실수요자 자체가 지금 사회 초년생이라던가 신혼부부 수요가 지금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심리를 끌어올리기에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갖고 오면 안 돼요, 이쪽으로? 준비를 해오셨는데 왜 안 보시고. 그리고 그 심리를 떠받칠 수 있는 게 또 서울이 다른 데보다 전세가 상승률이 높잖아요. 요거죠? 지금 뭐 세종은 전세도 떨어지고 매매도 떨어지는 분위기지만 경기, 울산, 인천, 서울 이런 애들은 전세가 상승률이 높은 편이잖아요. 서울은 매매가 상승보다 사실은 전세가 상승률이 훨씬 큰 거예요. 네. 옆으로 간 거보다 위로 올라간 게 훨씬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려고 매매가를 받아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세가 계속 이렇게 치고 올라와. 그럼 약간 뭔가 날 위협하는 물이 쭉 올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내가 심리로 이렇게 대출 금리나 대출로 이미 심리가 불안해진 상태에서 전세가까지 쫙 받쳐주니까 에너지가 그렇게 모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싸다 뭐 약간 이런 뉴스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심리로 가고 있고 부동산 사장님들도 현장 분위기도 그렇고 사람들도 앞으로 부동산은 더 올라갈 거다. 내 집 마련하려면 지금 해야겠다라는 사람들의 수요가 좀 몰려서 그 에너지만으로 지금 가야 돼요. 주변의 경제 환경이 어떠면 지금 환율은 어떤지 아세요? 지금 1300 후반대에서 안 떨어지고 있죠? 네네. 환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올해 초에 뭐 성장률? 그거를 까봤더니 실제적으로 뭐 2.1이네, 뭐 2.2네, 2.6이네 했지만 실제로 까봤더니 생산지수나 이런 거 봤더니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라고 나왔고 실제 실물 경제나 이제 실질 소득 이런 걸 보면 아직도 어렵거든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 보면 진짜 요새 고기 사 먹기가 무섭거든요. 제가 이게 장을 봐도 탁 저도 되게 크게 와닿을 정도로 물가가 되게 많이 올랐는데 사실 이 재반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갈 수 있을까? 근데 사실 복병은 이번에 7월 세제 개편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에너지가 심리만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심리를 완전 더 자극할 만한 건 올해 7월 세제 개편안밖에 없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까지도 지금 막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완전 반대파였던 민주당의 그 이재명 위원님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분도 대표님 그분도 원래 종부세 완강했잖아요. 근데 전면 검토해야 되겠다로 기조를 확 바꿨잖아요. 대통령 해야 되니까 3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중도표 잡기. 그러니까요. 산토끼 잡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정치는 이런 거구나라는 걸 확 느꼈어요. 이게 없어. 아니 뭐 옛날에는 국토 보유세를 내야 된다는 둥 뭐 이러다가 지금 갑자기 종부세 아닌 것 같은데? 금투세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러니까.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정책이 만약에 7월 세제 개편안에 그 우리가 기다렸던 그 취등록세 중간화나 뭐 양도세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고 쳐봐요. 심리에 기름을 붓는 거지. 근데 서울은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고민한다 그러면 신축이고 정말 좋은 거 위주로만 먼저 보시고 분위기가 도는지 현장에서 좀 봐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거래량이 6,700, 뭐 1,800 이렇게 거의 7,000건 가까이 나오긴 하거든요. 2,000건, 4,000건 올랐다가. 그래서 서울이 지금 거래량이 많이 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아직 7월 달에 6월 달 거 다 집계가 안 되고 5월 걸도 아직 집계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정도면은 거의 7,000건 넘는다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늘고 있는 건 늘고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에 모든 애들이 다 가냐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서울에 비싸고 좋은 애들만 간다라는 거죠. 5분위, 그러니까 이 분위가 뭐냐면 1등부터, 그러니까 서울에 집이 10개가 있어요. 그러면 10개 줄을 세워가지고 20%, 20%, 20%, 20% 자르는 거예요. 상위 20%가 5분위. 그 다음에 20%가 4분위. 그런 애들이 쭉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비싸고 좋은 애가 시장 강도가 높아요.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떨어지죠. 1분위, 2분위 있는 애들은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네네네. 근데 전세 시장은 어때요? 다 좋습니다. 다 좋고 오히려 2분위가 제일 높고 5분위가 제일 낮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서울도 좋은 애만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성동구가 요새 올해 2024년에 서울에 가장 뜨거운 누적 상승률이 좋은 성동구가 가장 많이 거론이 돼서 성동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서울숲 리버뷰 자이 뭐 이런 애들 신축 왕십리역에서 가깝고 이런 신축급 애들은 전고점 회복했어요. 그리고 전고점 대비해서 그 가격보다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걔는 좀 있어요. 근데 그러면 걔네들 다 올랐냐라고 하면 올해 가장 거래량 많이 나오는 행당역에 있는 위에 대림이라던가 이제 한진타운이거든요. 근데 왜 성동구가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올해? 작년에 생각보다 덜 올랐거든요. 그리고 성동구가 성수 쪽으로만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여기 금호 옥수 이쪽으로 올랐고 올해 메인은 여기예요. 행당동, 왕십리랑 행당동 여기. 왜냐면 작년에 얘네들은 좀 올랐는데 얘네들은 좀 상대적으로 덜 올랐거든요. 하물며 역세권을 끼고 있고 얘네 양쪽에 있는 대림이라던가 한진타운 얘네들은 리모델링 호재도 있어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지지부진했어요. 가격이 많이 안 올랐어. 그러다가
이제 말에 오히려 뒤늦게 올랐다가 다시 조정을 뒤늦게 받았다가 24년에 상승폭이 23년보다 많죠. 그래서 지금 성동구가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이런 애들이 퍼져나가면서 상대적으로 가성비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올해 실수요의 키워드는 사실 가성비예요. 신고가 때리고 그런 애들은 신축. 때려. 네, 신축이고 지금 거래가 많이 되는 애들은 이런 애들이 많이 나와요. 성동구를 보시면 왕십리타운, 센트라스, 한진타운, 대림 이런 애들이 거래가 돼요. 근데 얘네들 거래가 많이 된다고 하지만 사실 거래가 막 그렇게 활발하게 되지는 않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 뭐 서울숲 리버브 자이라던가 파크힐스 뭐 얘가 있긴 한데 옥수 리버젠 이런 네. 애들이 1, 2위가 아니잖아요. 네. 거래가 1, 2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23년도에는 사실 얘네들이 1, 2위나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서울 리버브 자이나.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성동구도 뜨겁다라고 하는데 매매 시세 분위별로 나눴을 때 높은 애들이 이 올라가는 곳에서 기울기 쫙 올라가죠. 굉장히 가팔라요? 가파르게 올라가죠. 5분위는. 네. 그러니까 성동구가 이런 애면 전국골 이런 이거 절벽 상승장 느낌이 나죠. 근데 4분위만 내려도 좀 다르고요. 각도가 낮아져. 3분위만 돼도 확 낮아지고 2분위, 1분위는 거의 미약합니다, 상대적으로. 1분위는 그냥 가고 있어요. 수평. 수평에 가고 있죠. 이런 애들은 이제 마장동 같은 애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같은 성동구 완전 올해 뜨겁다 해도 성동구 내에서도 이렇게 갈려요. 더 심각한 건 노원구를 가보면은 네. 노원구는 역세권에 창동 역세권 개발 GTX 호재가 인근에 있는 단지인데 상계주공 가격이 땡 단지. 가격이 거시기해요. 가격이 그렇게 막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지역별로도 그 차이가 너무 심하고 그 지역 안에서도 1분위까지 가냐 2분위까지 가냐 뭐 이런 게 좀 갈리거든요. 노원구를 제가 그래서 가져왔어요. 네. 지금 분위별로 보면 매매 시세 5분위를 보면 아까 성동구는 절벽 상승장 느낌이 났죠. 네. 노원구 5분위 어때요? 기울기가 완만하네요. 완만하죠. 네. 더 신기한 건 4분위부터예요. 빠지네요? 4분위, 3분위, 2분위, 1분위 빠지고 있어. 빠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최근 거죠? 그러네. 요번에 7월이에요, 7월. 이번 우와. 거 최신 데이터. 신기하죠? 그러네요. 근데 전세는 날아가고 있어. 다 같이 날아가는데요, 여긴 진짜? 신나게 날아가는데? 예, 여긴 다 같이 날아가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지역별로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되게 재밌다, 이거. 같은 지역 안에서도 분위별로 다르고요. 예, 그치. 진짜 되게 재밌다. 전세 다르고 매매 다르고. 어. 역세권인데도 그런 애들이 많이 갈려요. 그래서 분위별로 보면 노원구는 5분위만 플러스고 4분위부터 1분위까지는 다 마이너스예요. 이거를 제가 좀 확실하게 그 차이를 보여드리려고 지역을 극과 극을 보여드려서 그렇지 여기 안에서도 뭐 마용성, 뭐 강남 서초 송파 거기 안에서도 이렇게 분위별로 나눠서 보면 좋은 데 있고 조금 덜한 데 있고 해요. 근데 요새 뉴스 톤을 보면 다 날아간다라고 착각을 하실 수 있어. 지난번처럼 지난 사람들은 키 맞추기 갭 메우기 바로 들어가서 에너지 물 들어가가지고 우리 쪽에도 바로 오겠지라고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데 에너지, 물 이런 거 우리 좋아하잖아요. 에너지 들어가. 물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근데 그게 지금은 그런 장은 아니라는 거죠. 키 맞추기 갭 메우기 막 이런 걸 기대하는 장은 아니에요. 과천, 성남 빼고 그런 애들은 서울과 흐름을 같이 하고 그런 애들 빼고 얘기를 하면 준서울 빼고. 네, 준서울 빼고 요새 또 요새 1기 신도시 선도시로 엄청 들썩들썩 하잖아요. 분당 빼고 분당 평촌. 빼고. 오케이. 평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촌. 평촌이 되게 이번에 신기한 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호재가 있는데 평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막 많이 날아가진 않아요. 분당이 워낙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건축이 지금 뭐 이주 대책이라던가 뭐 용적률이라던가 사업성이라던가 주민들의 그런 동의라던가 건축비의 증가 이런 거에 대한 산재된 문제들이 하나도 뭔가 명쾌한 답이 없어요. 그냥 해주겠다라는 거지. 그래도 분당은 가겠지라는 느낌이 있어서 몰려 있는 건데 평촌 같은 경우도 솔직히 재건축 호재가 있는 꿈마을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비싼 거 위주로. 비싼 거, 넓은 거 위주로. 좀 얘네들이 움직이긴 했거든요. 여기는 한진 아파트여가지고 그렇고 50평 얘네들도 이렇게 쫙 올랐잖아요. 네. 최근에 올랐는데 평촌이 어떤 느낌이냐면 평촌의 구도심. 사실 평촌의 핵심은 학군학원가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메인인데 여기에 가면 어떤 느낌이냐라고 하면 사장님한테 얼마 전에 연락을 드렸더니 요새 매매 좀 된다는 거예요. 사장님 그래요? 요새 좀 가격 좀 올랐어요. 했더니 아니 그건 아니고 가격은
그냥 그런데 거래는 좀 잘 돼. 그러니까 가격은 막 가고 있진 않은데 거래는 좀 된다는 거예요. 전세 요새는 사실 하락장 맞고 나서 전세가 더 거래가 많이 됐잖아요. 매매는 거래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매매가 거래 잘 되면 얼마 잘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새 전세보다 매매가 더 잘 돼. 10개 거래하면 2개가 전세고 8개가 매매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8개 매매 중에 그러면 가격이 막 그거에 따라서 호가가 붙여갔냐 그러면 그건 아니고 좀 싸게 나오고 급매 위주 그리고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가격에 나온 거 위주로만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래가 좀 살아났다. 선도지구 때문에 그러냐 했더니 사실 선도지구에 여기는 그렇게 크게 관심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거래량도 나오면서 가격이 그럼 가고 있는 애는 누구냐라고 하면 사실 메가트리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13%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벌써 9년 차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6년 넘어가면 싫어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 말고 최근에 이제 푸르지오 더샵이 입주하잖아요. 얘 피가 지금 1억이 넘는데요. 그리고 얘 자이 아이파크가 있거든요. 오히려 이 자이 아이파크가 최근에 움직임이 오히려 있어요. 근데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쪽에 있는 신축들의 특징은 얘는 학군지라고 분류하지 않거든요. 비산동은. 예를 들면 여기는 학군지잖아요. 네. 여기는 교통편의성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서울 출퇴근하고 판교 출퇴근하시는 광명이라던가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초년생이라던가 조금 젊은 층의 수요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메인이 30평이 아니고 20평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20평대 위주로 더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 여기에는 좀 반영이 안 됐거든요. 실제로 여기 지금 분위기 가면 매물이 없어요. 별로. 매물이 별로 없고 가격이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만약에 내가 5억을 지난주에 팔았다. 그럼 5억 2천. 그 다음은 5억 3천, 4천 이런 식으로 결국에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단지냐 아니냐를 여러분들이 지금 파악하신 다음에 내가 내 집 마련을 급하게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준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축. 여기 안에서도 지금 9년차 메가트리아는 올해 좀 조용해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지금 5년을 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신축 그리고 이거는 역세권이라고 얘기하기 조금 힘들거든요. 메가트리아는. 역까지 걸어가려면 좀 시간이 걸려요. 그때 한번 걸어봤지 않습니까, 저희가? 네네. 어때요? 조금 거리가 있죠. 네, 역세권이라고 얘기하기는 전. 네. 근데 얘는 오히려 이렇게 가면 역세권 단지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더 용이하겠죠. 근데 다만 여긴 경사도가. 아, 그렇습니까? 네, 경사도가 좀 이렇게 쭉 여기 등고선이 보이잖아요. 여기 등고선. 여기 등고선대로 경사도가 있는 거고 학교가 요 위에 있다는 거. 애들이 학교 가려면 좀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 약간 요런 점이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학군 패턴의 지역이라보다 일자리를 찾아서 가는 출퇴근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다는 뭐 여기에 가깝고 신축이고 이런 거에 조금 더 선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새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아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상승장이 하락하냐 뭐가 중요해 실수요자가. 중요하죠. 뭐 자산 뭐 이런 것도 있고 빨리 움직이고 그런데 문제는 내가 보고 있는 데가 트렌드에 맞아서 먼저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가 중요해요. 지금 상승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 떨어지고 있어.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데는 떨어지고 있어. 무슨 소용이냐는 거지. 이제 왜 그럴까 이유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상승장이라고 하면 우리 집도 상승장인 줄 알고 급하게 막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경계하자는 거예요. 지금 상승장이라고 얘기하는 건 서울을 기준으로 상승장은 딱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하는 거고 네. 모든 지역이 그런 건 아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서울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네. 상급지 갈아타기 지금 사람들이 많이 하세요. 이렇게 지금 떴는데요? 상급지가 이렇게 떴는데도. 왜냐면 상급지만 갈 것 같으니까. 수요가 다 이쪽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내 집 마련의 사회초년생 말고는 다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예요. 왜냐면 전세가가 오르고 기존에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신축급이라던가 입지 좋은 애들은 지금 가격이 움직이는 거 같으니까 너도 나도 지금 거기에 가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고점 대비 거의 다 여기 마용성이라던가 얘네들은 정고점을 거의 다 회복했어요. 급지 좋은 애들은. 아까 봤더니 5분위, 3분위, 4분위 이렇게 했을 때 5분위, 4분위 애들은 거의 다 전고점을 회복했고 3분위 밑에 있는 애들은 뭐 70% 됐네, 뭐 50% 됐네, 뭐 움직이지 않았네 이렇게 갈려질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막 전고점 와가지고 더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지금 그거에 가세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 솔직히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나중에 에너지가 조금 더 갈 거긴 할 거예요. 올해 생각보다 그 에너지가 커서 어떻게 마용성 그런 쪽만 보세요? 아니 뭐 제가 본다라기보다는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데가 한강 6대장, 7대장 애들이니까 아무래도 관심 있어 하는 데가 그쪽이다 보니 이제 이게 과연 이 열기가 어느 정도까지 퍼질 것이고 내가 있는 곳까지 올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이미 전고점을 회복해서 신고가를 치고 있는 애들은 거기서 막 뭔가를 더 기대해서 더 많이 오를 거다라고 단기간 내에 오를 거다라고 기대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아직 회복을 못했다. 근데 이제 차츰 물이 온다. 현장에 가보면 다 알아요. 매물이 사라지면서 하나 거래되면 그 다음에 높은 가격이 나오는 단지들이 있거든요. 그 단지면 지금 흐름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는 제가 내 집 마련을 좀 서둘러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막 물이 온 데지 안 올랐고 근데 너무 올랐고 거기에 더 추가로 뭔가 리스크만 더 크다 그러면 저는 조금 다음 타임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미 놓치지 않았나? 그러면 그 타임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환율도 너무 높고 물가도 너무 높고 아직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기도 다 해결이 안 됐고 그리고 경기가 좋냐라고 하면 사실 경기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누가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장 막 그 정고점을 돌파해서 쫙 할 거다 라기에는 조금 힘든데 심리적인 면에서는 대출 금리 공급 부족이 3박자가 지금 고루 갖춰져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공급 부족이 2, 3년 후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2, 3년 후에 부족할 거를 땡겨서 불안감을 갖고 있어가지고 심리를 붙이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상승폭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세요? 딱 갈래만 5분이 좋은 여기 신축, 핵심 입지. 네, 걔네들만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나머지는 만약에 변수가 하나도 없이 계속 쭉 갈 거다라고는 그 누구도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난 상승장에서도 굴곡이 있으면서 이렇게 간 거지 단 한 번도 출렁이지 않고 쭉 갔다라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거래 뭐 규제 하나 나오면 거래 뚝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조정했다가 또 올라가고 조정했다가 네. 올라가고 이랬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축의 핵심의 그 짱짱한 애들은 그렇게 변수가 터져서 이렇게 출렁출렁 할 때도 생각보다 출렁임이 크진 않을 텐데 그 밑에 있는 그 애들은 저는 그래도 꽤 출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맞춰서 그 포지션을 정해야지 그냥 지금 간대. 뉴스에서 간대. 사래. 오늘이 제일 싸대. 후랭이 TV 놈이 사래. 라고 사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네. 그렇다는 거죠. 질문이 있는데요. 아마 좀 많이 생각하시는 질문이실 것 같은데 돈 없으면 노도강이라도 사야 할까요? 이제 금강구나 아니면 이제 경기도에서 지금 안 오른 지역이라도 잡아놔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죠. 질문의 맥락은 이제 그거죠. 근데 노도강은 사실 재건축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뭐 노도강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제 1, 2분이라고 이제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특정 지역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다. 네네. 노도강 지금 이거 여기도 물 들어가지 않을까요? 파란색인데 빨간색이 이렇게 물들지 않을까요? 들어가긴 하겠지만 내가 지금 굳이 대출이자를 내가면서 그 기간을 때울 필요가 있나? 지금 반응이 왔을 때 움직여도 늦지 않은데 반응이 왔을 때 지금 반응이 없고 그렇잖아요. 내가 대출이자를 10개월 낼 수도 있고 1개월 낼 수도 있어요. 이왕이면 1개월 내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러면 반응이 왔을 때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면 되지 미리 움직일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리고 전 신축이면 그래도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지금은 신축만 가거든요. 근데 신축도 노도강에서는 진짜 신축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1, 2분위에서는 신축이 없어. 신축 자체가 1, 2분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어느 지역이든 신축이면 가격이 낮지 않아요. 그러니까 1, 2분위에 있는 구역, 그리고 노도강, 그런 데는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23년부터 반을 시작해서 회복되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가봐요. 그 23년에 올랐어. 그러고 나서 약간 조정이 되고 나서 24년에도 좀 올랐어요. 그렇게 했을 때 23년에 이 조정된 폭에서 24년에 오른 거를 빼보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마포, 성동, 서초 요 세 개만 지금 23년 하반기에 반납했던 상승분을 빼고 나서도 그걸 회복한 상태에서 더 오르는 누구냐 했을 때 얘네들만 지금 회복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23년에는 다 갔을 수 있어. 근데 24년 하반기 다시 반납을 하고 그걸 회복해서 가는 애는 또 23년에 나오고 24년에 또 가는 애는 누구야 했을 때 얘네들이라는 거예요.
서초구는 반포가 지금 신축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신축 대세 그리고 핵심 입지에 얘가 대장이 될 수밖에 없죠. 날라가야지. 리드하고. 걔는 가야 돼. 응. 가야 돼. 그리고 마용성에서 용산은 워낙 느리잖아요. 무게감도 크고 그리고 수요층 자체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늦게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뭐 50평, 60평 이런 애들 많고 뭐 비싼 애들 많고 얘네는 시류에 따라하기보다 자기네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이라서 그런 거고 그런 면에서 용산구 최근에 전세가는 또 올라가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전세가가 낮았거든. 그래서 오히려 전세가는 또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포랑 송동구가 강북 쪽에서는 잘 가는 거죠. 나머지 애들은 또 조용하잖아요. 2023년 9월부터의 기준으로 보면 네네. 23년 10월부터 해서 조정이 돼서 24년까지 계속해서 떠 빠진 걸 회복해서 올라가는 애. 그러니까 요만큼 상승한 애들이 누구냐 했을 때 여기 마이너스에 있는 애들은 빠지고 나서 상승분이 아직 여기에 닿지 못한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런 애들이 사실 지금 서울에도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서울이 상승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서울 반등하는 거 맞고 서울은 상승하는 게 맞고 서울만 보고 상승장이냐고 판단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상승장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서울이라고 다 가는 건 아니다. 막 되게 내 집 마련 못 하셨던 분들 지금 무주택자분들은 지금도 너무 비싸서 사기 주저주저 되는데 여기서 더 오르면 내가 그 집을 못 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시냐면 나는 평생 집을 못 가질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드신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사람들이 이만큼의 그런 심리적인 불안과 그 위기감을 느끼는구나. 그러니까 뉴스 토널이나 뭐 요새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 나도 뭔가 싶어서 계속 찾아보게 되거든요. 저도 클릭하게 되더라고요. 오, 뭐야. 그러니까 진짜 막 이러면서 찾아보는데 시세적으로 진짜 까보면 신축 좋은 애만 가고 아닌 애들은 지금 조용해요. 경기도 지역별 신축 중에서 이제 신축으로 한정을 해서 전고점 대비 30에서 35% 정도 떨어진 단지의 매수 고려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은 전고점 대비 얼마 회복했냐기보다 지금 물이 들어오느냐 현장에서 분위기가 어떠냐를 확인하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해요. 그래서 매물이 쌓여 있는데 아무도 안 봐. 네. 그럼 아직 분위기 안 온 거예요. 근데 매물이 줄어들었고 가격이 이제 바닥을 찍어서 그 바닥 물건들의 가격들이 빠지고 있어. 그러면 한 개 두 개씩 빠지고 있어. 거래가 되고 있어. 그럼 분위기가 오는 거예요. 매물이 줄면서 가격이 더 이상 더 떨어진 가격이 안 나오고 그 다음 가격이 나오려고 한다. 그 다음 가격을 기다리고 있다. 매도자들이 다 지금 약간 걸어놓고 있어요. 집값을. 걸어놓고 있다가 자기가 좀 급해. 그럼 내려. 안 급해. 그럼 기다려. 여기가 올라올 때까지. 매도자들도. 그러다 보니까 급한 사람이 있으면 그보다 낮은 가격이 하겠죠. 근데 요거가 해결이 됐어. 그럼 나도 이거 더 팔고 싶다. 매물이 많다. 그러면 여기에 내놓겠지만 아니면 기다려요. 근데 신축급들은 지금 다 기다리는 분위기. 이런 식으로. 계단으로. 여기다 걸어놓고. 주피님은 그 보고 있는 단지가 지금 거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매물이 어떻게 줄어들고 있는지, 호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걸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쵸. 단순히 많이 빠졌다고 해서 지금 들어가도 돼야 가격만으로는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거지. 네, 왜냐면 대출 이자를 10개월 낼 거냐, 1개월 낼 거냐의 문제인 거예요, 결국에는. 물이 언제든지 하락장이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간 상승장이 올 거야. 네. 근데 그 물이 언제 올 거냐는 거지. 근데 내가 돈을 내면서 기다릴 거냐? 아니면 여유롭게 돈을 안 내고 기다릴 거냐의 차이인 거라서 지금 서울 간다고 조급하게 막 달려든다라고 하면 물이 늦게 들어오는 지역은 한참 기다릴 수도 있거든요. 지난 상승장에도 이 급지가 떨어지는 애들은요. 빠른 애들이 2013년부터 움직여서 17년, 18년 올라가요. 근데 급지가 뒤에 있는 애들은 2012, 13, 15년에도 조용하고 18년, 19년에 움직여요. 그럼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5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생돈 이자를 내면서.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지역이 추후에 오를 지역인지 바로 움직일 지역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강남, 서초, 송파, 마용성 같은 경우는 신축 플러스 입지까지 보셔야 되는 거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신축 입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좀 안전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경기도권에서 최근에 투자자들의 워너비 지역이 경기도권 안에서 새롭게 뜨고 있는 그러니까 가치가 변할 것 같은 지역이 평택이잖아요. 평택을 봤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평택이. 평택도 어디입니까? 평택도 워낙 넓어서. 우린 고덕만 봐야 되죠, 지금. 평택이 힘들어, 지금. 평택이 힘든데. 평택 힘들어. 네.
심지어 고덕의 대장 아파트 8학원이 지금 어느 상황이냐면 거의 10억 찍었다가 실거래 10억 찍으려고 하다가 그게 실거래를 취소를 해요. 마지막에. 하락장 시작할 때. 그래서 10억을 못 찍고 9억대 후반까지만 찍고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22년 하반기 6억대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때 인식이 뭐냐면 7억 미치면 괜찮아. 라고 해가지고 그때 거래를 하면서 다시 7억 중반까지 회복을 해요. 그러다가 다시 하반기 되기 전에 이 수요가 딱 줄고 나서 조금 주춤주춤해서 가다가 다시 하반기에 빠지면서 23년 하반기부터는 지금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6억 5천까지 받았어요. 옛날엔 7억 미치면 괜찮아서 사람들이 달려들었는데 지금은 6억 5천 매물이 있어도 안 달려든다는 거지. 와, 근데 진짜 최고점 대비는 많이 빠지긴 했네요. 네. 근데 여기 2단계 신축은 입지가 사실 아직 교통편도 불편하고 인프라도 좀 안 갖춰져 있거든요. 얘가 5억 8천이고 고덕 대장 아파트 6억 5천이에요.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죠. 근데 더 신기한 건 여기 동삭동. 네, 동삭동이 여기도 준신축급으로 해가지고 주거단지가 아늑하게 잘 안정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도 거의 7억 넘게까지 거래가 됐었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5억대까지 지금 4억 9천 이러죠. 5억대까지 빠졌어요. 네. 그 매물이 5억대 초반에 나오거든요. 얘는 7억에서 5억에 빠졌고 고덕은 10억에서 6억까지 빠졌어요. 옛날에는 얘가 7억 간다고 했을 때 얘는 10억 하면 3억 차이가 났었잖아요. 급지에 따라서. 근데 지금은 얘가 6억대, 얘가 5억대. 1억밖에 차이가 안 나요. 붙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상급지 갈아타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3억이 있어야지만 상급지를 갈아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급지랑 갭이 줄어들어서 상급지 갈아타기 하기가 훨씬 용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평택은 거래량 보면 거래량 작지 않아요. 오히려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가격은 이렇다니까. 근데 왜 가격이 안 올라가요? 거래가 되고 있는데. 공급이 계속 나오니까. 평택은 25년, 27년에 공급 폭탄이 있고 2년 동안에 17,000세대가 공급이 돼요. 그래서 공급은 그 하락장 때는 악재로 정말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지금 거래가 잘 되는데도 거래량을 보면 우리가 대부분 2012년도가 4,500건이잖아요. 2023년도에 2012년도 거래량을 넘어선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평택은 2011년에 4,500인데 2023년 7,000건이에요. 유독 많거든요. 그리고 2024년에도 2023년만큼 거래량이 나올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 거래량이 평택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가격은 생각보다 가지 않아요. 그래서 서울은 거래량이 잘 되는 애들은 호가가 붙으면서 가격이 갈 수가 있는데 그 외 지역은 거래량이 나온다고 해서 가격이 가냐라고 했을 때 글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래서 거래량 나온다고 서울에서 뭐 7,000건 나왔네, 거래량 올랐네 라고 하면서 가격이 올라갈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게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더 웃긴 건 뭐냐면 평택을 보면서 놀랐던 게 삼성 라인이 어쨌든 수원, 화성, 평택, 천안, 아산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네. 서북구의 대장 아파트 신볼당의 지회라 아파트가요. 네. 저 여기 알아요. 가봤어요. 얘가 지금 8억이거든요. 네. 고덕이 아까 6억이라니까요. 수도권 그리고 고덕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그 주변으로 뭐 브레인시티라던가 첨단산업단지 뭐 해가지고 일자리 호재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카이스트도 들어간대. 그리고 아주대도 들어간대요. 그런 호재가 진짜 많은 앞으로 지역의 가치가 달라질 평택의 대장 아파트가 6억대인데 천안이 지금 8억대라니까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비정상이네. 아니 근데 비정상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 건 천안에는 이미 아산의 삼성이라던가 주변에 일반 산업단지가 좀 많아요. 투자 유치가 많이 된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천안에서 제일 잘 사는, 돈 제일 많고 제일 좋은 데 살고 싶은 사람들이 지구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8억 주고 사는 거지. 근데 평택에서 돈 있고 좀 여유 있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고덕에 이제 파라곤이나 이제 자연한자이나 그 옆에 가는데 걔는 6억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얘네가 지금 공급 물량이 있고 개발이 덜 되기 때문에 지역 가치가 아직 다 반영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뭐 천안이 8억이가 뭐야 너무 비싸 이게 아니고 지역이 만들어지는 중간인 평택이 지금 시점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거래에 따라서 지금 분위기가 너무너무 다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지역적으로 조금 구별을 두고 따로따로 보셔야지 좋을 것 같아요. 29일 6억 5천 지금 이 상황입니다. 실제로 가보면 매물이 거의 7억 전후로 나와 있어요. 네이버에. 갭 3억 6천. 평택에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게 으악! 평택이 전세가 너무 낮아. 50%. 우와.
그래서 제가 지난 3년에 평택을 못 산 이유가 이래서 그래요. 가성- 전세가가 안 올라와. 가성비가 좀 투자 가성비가 안 나와서 못 들어갔거든. 좋은 것도 알겠고 좀 매력적인 가격대인 건 알겠는데 대비 뜨하게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성비가 안 나와서 투자자들은 그래서 가성비 나오는 지역을 좋아하는데 평택에 가성비 따지는 사람들은 많이 못 들어갔어요. 그 중에 가성비 따지는 사람이 저라서 그러면 가성비 안 따지는 분은 이거 사요? 고덕이 이제 왔잖아요. 대출이자 안 내고 빨리 짧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왔다 그러면 저는 이번에 고덕 들어가려고요. 반응 오면 가성비 안 따지고. 왜냐면 25년, 27년에 공급 물량이 많아서 그때 조금 또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돼가지고 들어가면은 광교를 보면요. 광교도 2017년 파리 대책 발표됐을 때 가격대가 7, 8억이었어요. 거기가 다 조성이 되기 전에. 네. 근데 지금 10년 지나가지고 2012년에 처음 입주를 시작했거든요. 광교가. 그러니까 얘는 정고점 회복했어요. 야 역시 강력합니다. 얘네들이 2017년 파리 대책 발표할 때 매매 가격이 7억이었다니까요. 7억대. 근데 이후에 상승량 오고 나서 지금 15억까지 갔단 말이에요. 뭘 말하고 싶으면 7억대면 그래도 사람들이 어찌저찌 대출 받아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 여력이 있어요. 근데 10억을 넘어가잖아요. 힘들어요. 고덕도 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방 안에서도 천안에 걔가 8억을 갈 수 있는 건 자급자족 도시가 되기 때문에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분위기는 일자리가 메인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평택은 그러니까 다른 제조업이 발달해서 단지가 큰 일반 산업단지가 큰 데는 사실 사양 산업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근데 반도체, AI, 첨단 이런 애들은 일자리고 거기로 채워지는 평택은 그 일자리랑 또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평택은 소부장, 요새 나라에서 지원하는 소부장 사업, 반도체 산업 이런 쪽으로 이제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평택은 나중에 저는 광교를 넘어선다라는 건 좀 없어. 그건 안 돼. 그거는 좀 그거는 쉽지 않아. 그거는 어려운데 네. 근데 광교는 사실 자급자족 도시는 아니거든요. 그냥 신분당선을 타고 서울 출퇴근하는 거지. 빨간선이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덕이 광교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전에 전고점의 가격에 10억을 찍었었기 때문에 저는 10억까지는 무난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6억이면 괜찮잖아. 사요? 돈 있어요? 넌 돈 없으니까 꺼져라. 아니 그게 아니고. 야 너무 무시한다. 그게 아니고 돈이 있는데 여력이 되는 사람은 그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지금 사 그러면 아니라고 기다리라고. 돈도 없으면서 지금 안 기다리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상승장에 따라왔던 것처럼 급하게 영끌해서 뭘 할 만한 시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에 막 뉴스에서 막 파르르 막 이렇게 나오지만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시겁시겁 놀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찾아봐요. 진짜 이게 맞나? 천안아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천안아산 들어가도 될까요? 지금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지금 분위기 좀 안 좋아요. 반등하려나요? 제 지인분도 그 불당에 살거든요. 근데 되게 살기가 좋은가 봐요. 그 안에서 다 해결이 가능해서 소리가 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 안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그 그쵸. 신불당 쪽에 사는데 되게 만족도가 높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8억 가는 거야. 근데 천안아산은 물이 올까요? 물이 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죠. 지방에 저는 천안아산, 청주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수도권화된 지방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리고 자급자족 도시잖아요. 수도권 안에서도 자급자족 도시는 손에 꼽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만약에 이제 투자자 수요를 끌어들이려고 하면 취득세 중과 완화가 폐지가 되지 않고서는 힘들어요. 근데 이번에 7월 세제 개편안에 그게 나왔다. 그럼 투자자 수요가 이제 고개를 들죠. 투자자들이 지금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묶여 있고 지금 사실 올해 7, 8월에 되면 역전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거다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좀 그게 소진 속도가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역전세 물건들을 해결하고 취득세 중과 완화 그게 하면 이제 투자자들이 가세하게 되면 물이 조금 지방 자급자족 도시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지금 그리고 서울이 막 매물량이 엄청 줄어든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매물량이 줄고 있진 않아요. 그래요? 네네. 신축급에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고 더 이렇게 아까 말대로 계단식으로 가격이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단지들은 매도자도 바보가 아닌 이상 물건을 걷어들이죠. 근데 대부분 지금 약간 이렇게 주식 걸어놓듯이 그냥 걸어놓는 매물들이 아직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매물이 이렇게 안 줄고 있거든요.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막 매물이 줄고 있어요. 특정 단지, 신축, 인기 단지, 인기쟁이, 5분위. 5분위 아. 이런 애들에 한정돼 있는 거지 다른 애들까지 다 골고루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전문가분이 이걸 보고 매물은 그대로다. 네, 그 얘기를 하신 거구나. 네네. 그러니까 호가 붙이고 팔리면 팔리고 말면 마라 라는 매물이 좀 많아요. 정말 팔고 싶어가지고 진정으로 그 가격에 그 진심을 담아서 매물이 나온 매물은 많지 않고 그렇게 나오면 거래가 돼요. 싸게 하면. 근데 그런 매물은 지금 많지 않은 상태에서 다들 팔리면 너무 좋지, 그 좋은 가격에 팔리면 좋지 하고 이렇게 걸어놓는 매물들이 많은 거지. 사실은 매물이 확 줄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전망지수를 봐도 전세 가격 매매가 전망지수 봐도 서울만 혼자 이렇게 떨어져 가고 있고 부동산 사장님들의 최근에 그 전망지수 추이를 해서 보면 앞으로 더 갈 것이다. 그러면 한 3개월 이 정도 이런 자료가 나오면 이 심리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 심리 때문에라도 서울이 에너지 있게 계속 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닥부터 시작하면 이게 지금 꽤 그쵸? 1년 그죠. 전부터 지금 이렇게 조금씩 서울은 23년부터 쭉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음. 근데 24년에도 막 23년만큼 갔냐라고 하면 아까 봤듯이 조정되고 나서 올라간 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올라간 지역도 소수다. 근데 이제 23년이랑 합치면 어쨌든 전반적으로 서울에 다 오르긴 올랐지. 그래서 저점을 이대로 볼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지금 분위기로서는 서울은 23년 저점이 여기가 맞는데 나머지 지역들은 글쎄요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도 서울 나름.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안에서 내가 지금 뭐 상승장이나 하락장이다에 흔들리지 마시고 본인이 갖고 있는 집 또는 본인의 관심 있는 지역이 지금 어느 분위기에 속해 있나. 입지가 어떤지 신축인지 아닌지 지금 현장 분위기상 분위기가 오르고 있는 분위기인지 분위기가 온 게 맞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갈아타기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것도 내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그쵸. 계속 말씀드렸는데 서울은 서울에 뭐 5분위, 4분위 그리고 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들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인지하셔가지고 네. 내가 정고점 넘어서까지도 정말 리스크가 크지만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뭐 들어가셔야죠. 그냥 이 7월 세제 개편안에 그게 나오면 그냥 빵 갈 거예요. 주춤 없이 갈 거라서 그것까지도 보셔도 될 것 같긴 한데 분위기가 낮거나 신축이 아니거나 좀 외곽이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급하게 지금 하실 필요는 없다. 그냥 딱 그렇게 잘라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의 좋은 데에는 완전한 상승장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는 아직 좀 미미하다. 오래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괜히 대출 이자 내면서 내가 버틸 필요 없다. 가성비 있게 움직이자. 송도에 송도, 네. 상향이 돼가지고 네. 근데 이제 당첨이 될 줄 모르고 큰 상향대를 이제 당첨이 됐어요. 예. 근데 이게 약간 괜찮을지 네. 첫 번째로 궁금하고 네. 그다음에 이게 아직 제가 혼인신고를 하진 않았는데 네. 예비 와이프 명의로 당첨이 된 거고 네. 저는 서울 홍은동에 8구역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5일 동안 있었어요. 홍은댁, 네. 네, 홍은동 8구역에. 네. 네, 이 두 가지가 궁금하거든요. 홍은동은 어떤지, 송도 제가 1109에 풍경채 자이 그라모빌 111제곱미터거든요. 111 B타입 되어가지고 39평 정도예요. 근데 제가 이제 송도 세브란스 병원이 지어지면 거기에 근무할 생각으로 그 옆에 이제 그 청약이 떴길래 쓴 거거든요. 근데 자금 여력이나 이런 건 다 되시는 거예요? 네, 자금 상황은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이제 빠듯해가지고 이게 아직 지금 뭐 들리는 뭐 오픈 채팅방 이런 걸 들어갔더니 뭐 미분양이 아직 있긴 하지만 한 95% 분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사실 고민이 제가 원래는 이사를 어쨌든 나중에 병원이 지어지면 갈 송도로 옮겨볼 생각으로 네. 원래 109에 제가 보던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포기하고 이제 청약을 넣어서 된 건데, 네. 네, 어쨌든 이게 궁금합니다. 일단 송도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네네. 송도를 보면 여기 1109는 사실 지난번에 송도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애들이 좋은 애들이거든요. 여기 안에 들어오는 애들이. 그러니까 요 밑으로 빠질수록 입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1109는 제일 끝에잖아요. 그래서 네. 입지적으로는 좋지 않은데 가격은 여기가 지금 분양가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10억입니다. 10억이요? 근데 이번에 우리 1구역에 호수뷰 나오는 데가 지금 10억이거든요. 스카이. 제가 네, 그 더샵 1차, 네네. 2차 이런 네, 보고 있는데 실제 부동산 제가 임장 가보니까 네네. 부동산도 가봤는데 예전 그러니까 한 몇 개월 전에가 10억쯤 다시 찍고 반등해서 지금은 11억, 12억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저희가 촬영할 때가 10억 정도 됐었거든요. 이제 영상이 올라가지는 못해서 모르실 5월, 거예요. 네. 아직 안 올라와서. 5월 달 이때만 해도 10억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109에 10억, 109에 호수뷰 나오는 게 10억 비교를 했을 때 지금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게 더 좋겠냐를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송도가 올라가려고 하면 지금 다 공급이 다 끝나고 나면 송도가 가긴 갈 거거든요. 그리고 송도의 기본적인 수요층 자체가 평형대가 큰 걸 좋아해요. 작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39평이라고 해서 막 너무 크다 이런 건 아니지만 입지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근데 신축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쪽이 10억, 11억인데 여기를 10억을 가져가는 게 맞냐라고 했을 때 그건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세브란스에 가신다고 하면 오히려 직주근접에서 1109가 더 세브란스에선 더 맞긴 맞는데 네, 그래가지고 네. 그건 이제 실거주 관점인 거고 나중에 내가 팔으려고 했을 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GTX도 가깝고 전철도 가깝고 인프라도 잘 돼 있고 공원도 있고 뷰도 잘 나오고 이런 데를 더 좋아하지 않겠어요? 네, 그런 관점에서 조금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홍은동 지주택은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어디까지 갔어요? 지금 이제 그 최근에 PF 대출 관련된 이슈가 있어가지고 네. 대출이 힘들어져서 네네. 이제 뭐 건축심의가 뭐고 조합원 설립은 다 끝났고 네. 그래서 방법을 생각하는 게 이제 중도금 대출 3차까지 먼저 땡겨서 받고 일단 그걸로 공사를 짓자 해서 9월에 이제 착공 들어갑니다. 9월에 착공이 들어가긴 들어가나요? 확실하게? 네, 이거는 이제 두산건설이 그 시공해서 짓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확실하게. 그럼 지주택이라고 해서 조금 지금 분양가에 대비 얼마나 좀 저는 처음에 아예 맨 처음 1차 조합원이라 네. 맨 처음 시작은 4억에 계약을 했는데요. 네. 추가 분담금 2억이 발생해서 6억이 최종적으로 됐고 제가 평형대는 25평이고 지금 주변 시세 두산이브 1차, 2차가 있는데 네. 한 8억쯤, 8, 9억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가는 건 6억인데 네, 제 계약금은 6억입니다. 근데 6억에다가 추가 분담까지 다 들어간 거가 6억이라는 거잖아요. 예, 2억, 추가 분담금 2억을 더 내서 현재 금액은 6억이 됐어요. 그러면 그래도 2억 정도의 안전마진이 지금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게 맞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고 그러면 결혼을 아직 그 신고를 안 하셨다니까 네. 송도는 와이프 명의로 이 홍은동 네. 지주택은 본인 명의인 거잖아요. 네. 그럼 결혼하면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해도 되고 결국에는 사실은 세 번째 주택을 사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자금 여력이 된다고 하면 저는 다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송도는 이제 1109를 계속 가져갈 거냐 아니면 네. 109 쪽에 지금 공급하는 애들이 있는데 좀 입지 좋은 데로 이동하는 걸 볼 거냐 그거는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송도도 이제 나중에는 송도도 송도 나름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입지를 좀 중요하게 좀 보는 게 나쁘지 않겠다. 근데 당첨이 됐는데 이미? 그러니까 어떻게? 근데 이걸 지금 미분양이라서 뭐 피를 주고 팔 수도 없고 네. 근데 송도는 생각보다 공급 물량이 되게 정직해요. 그래서 출렁임이 많은 지역이 송도거든요. 그래서 송도는 나중에 잔금 치를 때 잔금 여력이 없으면은 전세가도 되게 출렁임이 되게 많은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여유 자금도 좀 있어야 돼요, 송도는.
제가 송도는 실거주 할 생각으로 해서 네네네. 이게 시기가 애매하게 제가 시기를 말씀드리면 27년 6월에 송도가 집이 지어지고 이 네. 홍은동은 27년 연말에 지어질 거라 네. 사실 원래는 이 홍은동 집은 전세를 주고 전세를 주는 걸로 이제 자금은 제가 이미 낸 돈이 있어서 그걸로 더 이상 추가로 돈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실거주를 네. 안 할 거니까. 네. 그래서 서울이어서 또 전세 주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서 걔는 그걸로 끝내고 제 모든 자금은 이제 그 송도를 해결할 거라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도 27년이 이제 입주인데 네네. 말씀하신 대로 물량이 중요하잖아요. 입주 물량이.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알아본 것 중에 1109가 이제 처음 개발되는 첫 맞아요. 분양 단지여서 네네. 왜 어떤 분들은 첫 분양하는 거는 뭐 그런 식으로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뭐 장화 신고 들어가서 구두 신고 나온다고 일단 무조건 분양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109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직 네. 뭔가 미지수가 많긴 한데 사실은 송도에서 좋은 것들은 다 이미 앞쪽에 다 들어있긴 하거든요. 여기에 뭐 얼마나 좋은 게 들어가고 뭐 좋은 산업단지나 뭐 대기업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긴 한데 어쨌든 송도에서 지금 이제 신축보다 27년 되면 사실 기존에 들어와 있던 애는 더 연식이 되고 얘만 신축급이 되고 나머지는 또 연식이 좀 될 수가 있잖아요. 109도 지금 보시면 호수뷰 나오는 얘네들만 신축이지 109 여기 있는 애들은 거의 10년 15년 차 돼가지고 지금 여기 수요층이 이쪽으로 옮기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있는 뭐 209나 다른데 연식이 좀 된 애들이 이제 1109로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신축발 때문에. 네. 근데 입지적으로 오래되면 과연 1109가 입지적으로 좋아질 수 있겠냐라고 하면 사실은 GTX나 뭐 공원 인프라라던가 뭐 이런 걸 봤을 때 거의 집약되어 있는 거는 여기 이 109, 209 이쪽 공구 있는 애들이 다 몰려 있어가지고 사실 입지가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초두 효과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송도 내에 거주할 때 내가 직주 근접을 생각해서 뭐 어쨌든 처음 들어가는 데는 뭐 좋은 데라서 거기 가는 것도 좋아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결국엔 내가 팔아야 됐을 때 누가 내 걸 사줄 거냐라고 했을 때 사는 사람들이 내 걸 더 선호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신축일 때 팔 거면 27년도에 입주하잖아요. 그러면 공급 물량 어느 정도 해소되고 시장도 27년이면 이제 상승장에 대한 안정기가 조금 얘기가 나오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아, 네. 그러면은 분위기가 괜찮아서 신축일 때 그럼 옮길 거냐라고 했을 때 내가 옮기려고 하는 시기에 송도의 다른 지역은 더 많이 올라있지 않겠냐라는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분양권에 만약에 피를 받고 그 층수랑 이런 게 괜찮아서 피박고를 판다고 조금이라도 받고 네네. 판다고 하고 말씀하신 109의 차에 전세를 끼고 지금 집을 사놓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거지 자금이랑 시기가 잘 맞아야 되겠죠. 그리고 109도 지금 여기 109는 인프라가 잘 갖춰 있지만 연식이 좀 됐고 여기는 신축이지만 사실 학교가 멀거든요. 그래서 실거주 하기에는 조금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으시면 오래 거주하실 거면 애 학교 보내긴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송도는 실거주를 할 거면 실거주 편의성도 고민을 해야 돼서 만약 100% 투자 관점으로만 보긴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모든 걸 다 갖춘 데는 없네요, 송도 안에서는. 원래는 109가 다 갖췄었는데 연식이 오래돼서 이제 그 연식에 대한 그거 메리트가 빠진 거죠. 근데 사실 1109가 분양가가 그렇게 싼 것 같진 않아요. 109 여기 더스카이가 2년 차인데 지금 2년 차, 3년 차이 나는데 지금 얘가 10이잖아요. 10억, 11억. 근데 얘는 분양가는 8억이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10억이다. 물음표. 너무 신축 그 미래 가치가 좀 많이 반영돼 있는 것 같긴 하다. 네. 근데 이게 인근에서 직주 근접하고 학교 다니기는 여기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 초등학교도 여기 생길 것 같은데 중학교랑. 네, 맞아요. 세브란스는 어디 생기는 겁니까? 이쪽이. 26년 12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아마 밀릴 것 같아요. 걸어 다니시겠네요? 네, 그것도 그렇고 사실 저는 제 부모님이 송도에 살고 계셔서 제가 송도의 지역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지금 그 상권도 뭐 프리미엄 아울렛 있는 쪽에랑 지금 제가 있는 1109 쪽이
멀지는 않고 네. 또 이제 그 밑으로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롯데바이오로직스 이런 게 들어온다고 해서 네. 저도 일단 직업이 가장 좋은 그러니까 그런 직군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것도 생각했을 때 네. 아 여기 나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진짜 저는 사실 실거주 목적으로 애기들 낳고 쭉 키울 수 있게 큰 평형대를 고른 거거든요. 아. 그러면 실거주 관점에서 조금 그런 건 좀 포기하고 이렇게 비중을 나눠야겠네요. 사실 실거주는 그래서 어려워요. 그쵸. 예. 상황이 다 다르고. 예, 투자 관점에서만 보면 간단하거든. 돈 되는 대로만 그냥 옮기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딸린 식구가 있는 것도 저는 간단해요. 그냥 가면 돼. 그냥 가면 돼. 돈 맞춰서 가면 돼. 근데 이제 이렇게 뭔가 이제 가정이 생기고 애가 생길 예정이고 학교도 생각해야 되고 부모님도 생각해야 되고 직장도 생각해야 되고 이러면 이제 진짜 가중치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죠. 그런 면에서는 뭐 여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실거주 관점에서는. 지금 이제 스트레스 DSR이랑 이런 대출 규제 강화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저는 조금 걱정되는 건 지금 이제 중도금 대출은 당연히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이제 진행을 하는데 10억 중에 6억이 아마 중도금 대출일 거고 나중에 잔금 대출 넘어가는 27년에도 지금과 같은 DSR 이제 스트레스 DSR 진행되면 제가 잔금이 한 1억에서 2억 정도 부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잔금을 치를 때 제가 계산해 보면 네네. 그럴 때는 이제 하는 수 없이 부모님께 손을 벌리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출 상황은 27년 정도가 지났을 때는 어떻게 좀 완화적으로 바뀔까요? 아니면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갈까요? 대출은 솔직히 신도 몰라서요. 대출 중개인 분들도 당장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라서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상당히 좀 높은 편이라서 뭔가 국제적인 위험이 왔을 때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의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 지금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가 기조를 대출 규제를 확 푼다라는 걸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대출 규제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정책자금 대출들은 하고 있으니까 그때 신혼부부 대출이라던가 신생아 특례 이런 거는 좀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려면 84제곱미터 이하의 집만 소유해야 돼가지고 네. 제가 2월 혼인신고를 해버리면은 조합원 자격이 박탈됐는데 홍은동이 더 나중에 입주를 하는 거라 그래서 제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오, 그게 또 거기에 딱 걸리네. 네, 그래서 저도 큰 평형대였기 때문에 저도 정책자금 연봉 합치면은 더 크게 대출을 느낄 수 있는데 지금 와이프 연봉만으로 대출을 받아야 되죠. 약간 이제 자금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머리 아파. 이 대출은 사실 대출 지금 만약에 그 대출을 미리 알아보잖아요. 그럼 대출 중에 100이면 100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때 돼서 알아보셔야 된다. 네, 맞아요. 네네. 지금은 어떻게 이 중요한 걸 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상황을 다 인지하고 있어서 네. 그 나중에 잔금 치를 때 저는 이제 그 어쨌든 송도에 가서 미래에 살 거고 실거주 할 거여서 선택한 거고 10억이라는 돈을 만들어낼 때에 지금까지 이제 뭐 그 6억에 대한 중도금 대출에 관련된 것들을 이해하고 있어서 사실 만약에 이제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셔가지고 부모님은 이제 혹여나 돈이 부족하면 도와주시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뭐 걱정하실 필요 없죠. 네네. 그럼 걱정하실 필요 없죠. 뭐 돈을 융통이 어렵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아니라면 뭐 더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웬만하면 이제 그런 제 자력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쵸, 그쵸. 그 부분은 이제 다급해지면 좀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서. 나중에 이제 후달리면 엄마론 아빠론 쓰게 돼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저도 투자하면서 후달려 보면 진짜 그게 뒤에 뭐가 있냐 없냐가 정말 엄청 중요하죠. 엄청 그게 중요한 거라서 나중에 그때 가서 고민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여유가 있으신 분이어가지고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후달리면 이거 던져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뒷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송도에 계신 분입니다, 그것도. 부모님이. 여유 있으시네요. 잘 챙기실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듣고 나서, 고민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느낌이 딱 있는 와요. 사람이야. 괜찮아. 잘 해결하실 것 같아요. 우연히 방송을 듣다가 전화를 한번 드려봤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50대라서 네. 은퇴를 앞두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남편이랑 저랑 이제 그 현금이 한 8억 정도 여유분이 있어서 예. 그거를 가지고 그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이제 살려고. 예. 그래서 이제 좀 다니다가 예. 제가 6월 달에 다니니까 약간 그 합산 지역들은 네. 전부 그러니까 매물을 다 걷고 집도 안 보여주고 이랬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당분간 전세를 안고 사는 거라서 갭이라서 네. 그래서 제가 저기 흑성역 쪽에 네. 재건축 아파트를 이제 재건축 대상이 되는 아파트를 봤거든요. 네. 네, 거기 명수대 한양이랑 현대 한강이랑 이렇게 강변에 있고 입지도 좋고 해서 제가 그거를 사고 싶어서 이제 계약을 하고 싶은데 네. 가계약금을 물건이 없다 그래서 가계약금을 2천만 원을 넣었는데 네.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재건축은 지금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특히 요새는 재건축이 그 분담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들 주변에서 말리셔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고민하던 차에 이 방송을 보고 한번 전화를 드려봤거든요. 가격은 이미 넣으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제 2천만 원을 만약에 정 아니다 그러면 2천만 원을 그냥 포기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그냥 버리신다는 거죠? 네네. 왜냐면 왜냐면 2천만 원 때문에 뭐 8억을 날릴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재건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좀 시기적으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해서 저희가 요거는 고민을 좀 하고 있어서 안 되면 그냥 2천만 원은 그냥 없었던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결단을 하려고 하거든요. 전화 통화 하나가 2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네요. 네, 제가 그거는 너무 무지하기도 했고 또 마음이 급해서 공부하는 값이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2천만 원을 포기하신다고 하면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되세요? 혹시 생각해 두신 게 있으세요? 저는 사실은 그 근처에서 사실 입지가 조금 떨어져서 보류를 했었는데 그 앞에 지금 다 재개발 들어가고 있으니까 네. 뭐 흑석자이라든지 네. 그쪽에 아파트들 한 5년, 10년 된 아파트들로 대체를 하면 어떨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새 이렇게 실제 현장에 가보면 입지가 좋은 이런 애들이 가격이 막 가고 매물이 없어지고 이러니까 또 부동산에서는 엄청 막 푸시를 하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대표적인 분이 아니실까 하는데 근데 사실 2천만 원을 버린다는 건 사실 그게 사실 8억을 버리는 것보다 2천만 원을 버리는 게 당연히 맞긴 하지만 네. 과연 몸테크를 만약에 하고 다음 상승장에까지 가져갈 생각이 있다고 하면 사실 입지가 나쁘지는 않거든요. 네. 사실 흑석은 경사도가 엄청 있고 뒤쪽으로 가면은 이 앞쪽과 뒤쪽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요 앞쪽 라인에 있는 애들이 신축으로 바뀐다라고 하면 네. 사실 가격이 착해질 거거든요. 엄청 좋아지실 네네. 거예요. 네. 근데 다만 오래 기다려야 된다라는 건데 투자를 막 활발하게 막 하실 거다 이러면은 네. 자산을 빨리빨리 그래서 회전력 있게 하신다고 하면은 뭐 돈을 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실거주 하실 거고 오래 거주할 거고 그냥 거기 하실 거면은 몸테크하고 재건축이 다음 상승장의 중반을 넘어서면 네. 그때 이제 저력을 발휘할 거긴 하거든요. 시기가 지금은 신축이 가는 대세지 재건축이 가는 시기는 아니라서 근데 얘는 입지발로 가는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입지발이 끝나고 나서 신축발이 가서 좀 이게 갈라질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신축급 애들이 가격이 더 많이 오르고 얘는 좀 재건축이 지지부진하면 가격이 좀 따로 움직이면서 만족스럽지 않게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입지 자체가 좋기 때문에 시장이 가면 입지발로 계속 갈 수는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얘가 막 재건축이라고 해서 재건축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너무 안 좋다라고 하기에는 입지가 좋아요. 네네. 이전에 송파 문의하신 분들은 입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그냥 시간 레버리지로 그냥 몸테크를 할 건지 아니면 좀 빠르게 뭔가를 회전할 건지를 고민해 보시고 그거에 맞게 결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저희가 들어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뭐 빠르게 회전을 하거나 위험한 투자를 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기다리는 게 뭐 한 10년 정도, 몸테크도 제가 뭐 한 2년 정도 거주하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세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거기가 그쵸. 저희가 투자 금액이 네, 뭐 10억이 넘게 들어가는 판이라서 예. 네, 그래서 차라리 새 아파트도 그 정도 갭이면 사는데, 그 아파트가 앞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거기에 지금 이렇게 돈을 묶어놓고, 그리고 약간 제가 또 대출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이자를 물어가면서 하는 게 맞나. 다음에 기회를 한 2, 3년 더 있다가 노려서 신축으로 조금 갭을 좀 작게 해서 사놓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거에서 저희가 좀 흔들리는. 그럼 선생님 지금 살고 계신 곳은 어디세요? 살고 있는 곳은 제가 세종이에요. 아, 세종. 네. 거주는 세종에 하시고 이제 보유 물건은 이제 투자만. 서울에 하고 싶으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를 팔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저희가 애들도 서울에 있고, 또 원래 제가 서울에 살다가 잠깐 내려와서 사는 거라서, 그래서 실거주도 생각을 하고, 했는데 평수가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니라서 사실, 뭐 주거 공간으로서 뭐 썩 이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만약에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기다려서 뭐 이게 훨씬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안전진단 지금 뭐 등급 받고 이런 지금 단계거든요. 아주 초기 단계거든요. 네, 완전 초기네요.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10년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10년 정도 되면 뭔가 본격적으로 네. 그러면 제가 최소한 10년을 기다린다 하면 뭐 저희는 뭐 거의 60대 후반 이렇게 되죠. 아니 근데 뭐 요새는 뭐 100세까지 사시니까 뭐 네. 그거 수명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결국엔 네.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실거주하면서 네. 사실 건데 실거주를 좀 오래 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재건축은. 네. 그리고 지금 서울의 시장 자체가 신축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입지 좋은 준신축 가고 그다음에 재건축이 가는 순서로 갈 텐데 네. 순서가 아무래도 준신축이나 신축급이 더 물이 빨리 들어올 거라서 네. 상대적으로 그런 차이에서 오는 실망감이나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상실감 같은 예, 거. 상실감 네네. 같은 게 있는데 그거의 값이 이제 2천만 원과 2천만 원의 값어치가 있냐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흑사옥에서 얘가 신축이 된다고 하면 뒤에 있는 애들이 얘네 입지를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한강뷰가 나오기 때문에. 네네. 그렇지만 그 뒤에 다 개발, 11구역에서 다 개발을 하면서 다 새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맞은편에 네네. 그쪽이 이제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게 막 너무 이 차이가 갭이 자꾸 벌어지니까 그쵸, 이게 그쵸. 고생을 하면서 선택은 잘못한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드니 10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이렇게 갭이 벌어지면 이거는 근데 너무 얘네 서울 거는 네. 사실은 이게 계단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한 방에 이렇게 또 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얘 신축들은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게 있을 거고 재건축은 진행이 잘 되면서 이렇게 빵 하면 빵 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데 본인이 어쨌든 투자를 하든 재테크를 하든 다리 뻗고 편하게 자면서 해야 되는 건데 어디가 더 마음 편할 것이냐에 대한 본인한테 물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런 고민 2천만 원 넣기 전에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댓글 있습니다. 그게 제일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강동구에 8천만 원 계약금 넣고 고민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8천. 네, 왜냐면 이제 막 물건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거 안 되면 안 된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그 전에 제가 다른 지역에 핫한 지역 갔을 때 물건 걷어들이고 집 안 보여주고 뭐 계좌 줄 테니까 돈 넣으라고 이런 거를 경험하다 보니까 예. 굉장히 심리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 네. 그런 거 분위기에 좀 휩쓸렸던 것 같아요. 맞아. 요새 좀 약간 뉴스나 이런 게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이 되다 보니까. 근데 사실 네. 지난 상승장이 전국 불장 막 절벽 상승장처럼 똑같진 않거든요. 근데 서울만 그런 느낌으로 지금 톤을 가고 있긴 한데. 네. 근데 그러면 예, 신축이 먼저 갈 게 맞고 부동산에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근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매도인이 절대 돌려줄 수 없다고. 제가 일부라도 좀 돌려줄 수 혹시 있느냐 했을 때.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네. 하거든요. 사실은 넣을 때 내가 아직 결정을 못했으니까 넣기 네. 전에 내가 하루만 고민할 시간을 주고 그때 결정을 하면 계약금을 돌려주는 형식으로 오케이 하면 내가 돈을 넣고 아니면은
나중에 넣겠다라고 해도 네. 분명히 지금 막 부동산에서는 막 매물이 없고 뭐 당장 물건이 없어질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사실 그 작업을 했으면 내가 그 결정을 바꿔도 계약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데 사실은 계약금을 지금 돌려달라고 하면 법적으로 못 받는 게 맞아요. 그게 좀 안타깝네요. 근데 어쨌든 내가 빨리 뭐 나이가 있어서 회전할 게 아니고 오래 가져가고 그냥 여기서 뭐 전세는 뭐 좋은데 살고 그냥 이 물건 자체를 오래 가져갈 거다고 하면 얘가 신축이 됐을 때는 뭐 아크로 리버하임 못지않게 뭐 한강뷰 나오고 하니까 좋아질 입지라서 사실 뭐 물건이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다만 늦게 올 거죠. 반응이. 네. 시기의 문제인 거죠. 네, 시기의 문제인 거죠. 시기가 대충이라도 한 10년 안에라도 한번 올까요? 아, 그럼 개별 단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진행 정도에 따라 틀리고 그리고 네. 그 상승장에 재건축이 가는 시장이 되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애들도 가격이 가긴 할 거예요. 근데 얘가 진면목이 보일 때는 어쨌든 신축으로 딱 들어섰을 때 빵 터진다는 거지. 사실 이 투자라는 게 딱 그 무자르듯이 좋으니까 하세요 아니면 마세요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맞아요. 네. 상황이 개인 상황이 틀리고 본인이 원하는 심리라던가 이런 게 다 다른 거라서 네. 어차피 돈을 안 돌려준다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아요.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나서 결정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시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이 시기가 어떻게 다르는 거에 따라 상실감이 견딜 수 있는가 그런 걸 상관없이 나는 그냥 나중에 이게 어쨌든 진면목을 보일 때는 빵 터질 만한 입지에 있으니까 괜찮아 할 수 있는 건지 스스로한테 좀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제가 그러면 2천만 원 안 넣었다는 전제하에서는 이거 가지고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곳이 혹시 있을까요? 아, 그거는 이제 찾아보고 조사해야지 제가 그건 책임감 없게 그냥 뭐 이거 여기 좋아요 이러고 이렇게 추천해 주지는 않거든요. 아,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뭐 멘탈이 망가져서 제가 좀,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고. 네. 근데 제가 이런 분을 한두 분 본 게 아니라 가지고 어차피 돈을 지금 안 돌려주는 상황이잖아요. 네. 충분히 고심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결정하셔도 되니까 전화를 끊으시고요. 하얀 종이와 연필을 들고 네. 본인이 어떻게, 그러니까 장단점, 장점과 단점, 내 마음이 불편할 거 좋을 거를 한번 쭉 적어보세요. 네. 그냥 머릿속으로만 떠올리면 정리가 안 돼요. 쭉 적어보시고 거기를 보고 나서 더 좋은 게 많은 쪽, 내 마음이 더 편한 쪽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아, 근데 뭐 입지가 워낙 좋아서 재건축이 안 가도 시장이 좋을 때면 같이 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신축이나 다른 애들은 속도가 다르지. 왜냐면 또 재건축 진행이 되는 애는 이쪽은 막 가는데 이쪽은 안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쪽은 안 갈 때 재건축이 잘 되면 또 얘는 또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사실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라서 무자르듯이 해라 마라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마지막 질문은 8억 중에 2천만 원 뜯기고 7억 8천으로 살 수 있는 거 알려주세요. 였습니다. 그건 이제 또 찬찬히 알아보셔야죠. 뭐. 네. 너무 좋습니다, 지금. 네. 어떤 게 좀 궁금하실까요? 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수원에 살고 있는데요. 예. 수원에 이제 하늘채 더 퍼스트 2단지라는데 1층에 거주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올해 초에 이제 그 같은 수원인데 네. 그 매규역 펠루시드라고 네. 예, 거기에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돼서 네. 이제 2026년 8월에 이제 이주하는 거, 이사 가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때 이제 1층이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매매를 할 때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그때 네. 당시에 가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지만은 네. 만약에 전세가 좀 만약에 조금 올라오면 그 네. 2주택으로 해서 또 네. 비과세가 또 3년이니까 네. 이렇게 좀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수원이라는 이제 도시 자체의 이제 아파트 이제 적정 수요라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이제 어떻게 계획을 살지를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좀 생각이 궁금해서 네. 전화를 드렸어요. 2026년 8월이라서 좀 많이 남은 거긴 해서 26년? 여유가 좀 있습니다. 8월 20일. 예. 그럼 지금 하늘채 더 퍼스트도
본인 집이신 거예요? 네, 네. 아, 1거주 2주택으로 이제 팔고 갈지 어떨지? 네. 오락가락 하는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돈 때문이죠. 뭐 돈이 이제 맞춰지는 거에 대한 거가 이제 좀 넉넉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빠듯하게 될 것 같아서. 네. 예, 만약에 이제 전세로 놓고 하면은 엄청 빠듯하고 매매로 만약에 팔고 간다 그러면은 이제 엄청 빠듯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예. 아니, 근데 수원에 굳이 두 채를 가지고 있으실 필요가 있나요? 그쵸. 저도 이제 더 좋은 데를 사고 싶은데 네네. 일단은 지금 와이프랑 저랑 둘 다 수원에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원에 집 하나는 있고 그 다음에 할지 아니면은 나중에 매교역까지는 일단 들어가서 살 거거든요. 오래 살긴 하는데 거기에서 전세 살고 아니면 상급지에 사놓을지 막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이게 더퍼스트는 팔고 여기 들어가셨다가 돈 모으셔가지고 서울에 하나 사시면 되겠는데요? 간단하게 그렇게 하면 될까요? 네네. 이게 1층이냐 아니냐는 나중에 어차피 1층이니까 더 싸게 분양받으셨잖아요. 로얄층보다. 그쵸. 예, 맞습니다. 그 상승도 중간층보다 덜 상승해요. 그죠. 예. 근데 1층이라고 아예 안 팔리는 건 아닌데 지금에서는 팔릴 거냐 안 팔릴 거냐를 고민할 거나 어차피 아니라서 거주를 하실 거니까 충분히 거주하시다가 나중에 팔 때 그건 고민하셔도 될 것 같고 어차피 양쪽 다 직장이 뭐 삼성이고 직장이 다 여기 있다고 하면 네네. 매교가 지금 수원에서 지금 영통에서 볼 거는 매교, 인계, 뭐 광교, 메탄, 영통, 망포 요 정도거든요. 그중 안에 신축급으로 들어가는 매교 입지는 상당히 괜찮아요. 앞으로 분위기 좋을 때 충분히 물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고 바로 매교 밑에 있고 충분히 앞으로 계속 좋아질 수 있을 만한 곳이라서 크게 고민하지 않으시고 1거주 2주택 특례법에 의해서 비과세 받으신 다음에 그 상간에 돈 모으셔가지고 서울에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수원에 더퍼스트를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왜냐면 더퍼스트 입지가 건선이고 좀 밑이잖아요. 네, 조금 그렇죠. 네네. 고민할 게 아니신데 전혀. 심플한데요, 이건. 감사합니다.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언제부터 좀 보셨습니까, 호랭이 TV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 정도? 네, 1년 정도 된 것 같고. 네. 계속 이제 제가 자주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어떤 분들 나오시는 걸 좀 재밌게 보세요? 일단 호랭이 TV 재밌게 보고 부인남 TV 재밌게 보고요. 네. 그렇게 두 개만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저 라이트하우스도 있고 퓨어오 TV도 있고 많은데 가끔씩 뭐 부동산 너무 많이 올라가면 라이트하우스도 봐요. 그런데 거의 평소엔 안 보고. 네. 좀 마음이 망가져서 그분들 거 보면 네. 호랭이 TV하고 부인남 TV 보면 마음 편해져서 좋아요. 호랭이 TV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어떤 분들 나오시는 걸 좀 재밌게 보셨어요? 기억에 남는 게 좀 있으세요? 지금 상담해 주시는 메디아나 선생님하고 메디아나, 네. 망고쌤 선생님하고 네. 네, 그분들이 재밌어요. 그래요? 네. 메디아나. 저는 메디테라인데요. 여보세요? 네네. 잘못 알았나요, 제가? 아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운전 중이시군요? 예. 그럼 정신이 없으시겠네요. 예, 잠깐 멈췄고요.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비 켜져 있고 정신 없으신다. 네. 빨리 끊어야지 뭐 운전하시니까. 네. 엄청 좋아하시네요. 프레이님 찐팬. 메디아나 선생님 거하고 망고쌤 거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제 이름이 생각보다 어려운가 봐요. 좀 이렇게 관심 없이 그냥 이렇게 스쳐보듯이 보시는 분들은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소개를 저도 이게 외부에다 처음 보는 분을 보면은 발음 자체도 특히 나이 있으신 분들은 발음도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그냥 한글은 아니니까, 우리말은 아니니까. 약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잘못 지었나? 요새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그건 실명으로 가시죠. 은숙 씨. 친절한 은숙 씨 뭐 이런 걸로 가시죠. 나 지금 주먹을 날릴 뻔했어. 대전 세종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세종은 지켜봐야죠. 세종이 가야 대전이 가니까 네. 우선 세종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당분간은 이거 요번에 절대인구 감소 때문에 지방들은 조금 힘들 거예요. 다들 지방에 집 사기 좀 두려워하고 지방은 거주만 하고 보유는 좀 서울에 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좀 센 시기여가지고 맞아요. 다 지금 그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급하게 하실 필요 없고 어쨌든 그래도 세종은 특별하잖아요. 특별시니까 세종이 많이 빠지면 그만큼 반등 이렇게 스프링 효과라고 하죠.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세종은 조금 신경 써서 계속 모니터링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구만큼 저력이 있는 도시라서 대구 기다리는 느낌으로 세종도 기다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택 전세 맞추기 힘든 상황일까요? 공급이 많은 시기에는 힘들어요. 근데 평소라고 하면 그렇게 힘들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다들 신축만 좋아하니까 구축은 전세도 조금 쉽지 않아요. 요새는 기본적으로 리모델링 온수리 다 해줘야 되고 샤시까지 해줘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자금 대출은 그래도 좀 잘 되는 편이니까 그래도 신축을 선호해서 신축 전세는 잘 나가는데 구축 전세는 좀 힘들 수 있어요. 파주 운정 어떨까요? 파주 운정은 사실 가보면 파주 운정도 살기 괜찮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 일산도 갈 때 되게 멀다 하는데 파주는 조금 더 멀잖아요. 네. 근데 GTX가 아직 물론 올해 연말이나 되면 이제 될 거긴 한데 파주 운정이 사실은 가격대가 그렇게 아직 착하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동탄은요? 동탄 얘기도 되게 많으시네요. 동탄은 어떨까요? 지금 광교까지는 바람이 온 것 같은데 동탄은 롯데캐슬에서 멈춘 것 같은데요. 동탄 롯데캐슬에서 멈춘 게 아니고 23년도에 시범이랑 북부랑 남부 권역에 호수뷰 시범단지 그 위아래까지 다 이미 훑어서 올랐어요. 한 바퀴 돌았어요. 동탄은.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안 오른 애들은 이제 약간 소외되어 있는 동탄 안에서도 외곽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4년에 GTX 호재로 오른 애들은 네. 오산동에 그쪽이거든요. 롯데캐슬 뭐 40평대 올랐다 이거는 사실 GTX 호재 때문에 오른 게 아니고 30평대가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서 30평대랑 40평대랑 너무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40평대가 뒤늦게 이제 거래가 되면서 한두 건 거래가 되면서 근데 그게 이렇게 빵 좀 돼서 올라서 그게 뉴스에서 GTX 호재와 맞물려서 소스로 쓰려고 해서 롯데캐슬이 오른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동탄은 24년도에 올랐다기보다는 여기 오산동 여기가 더 많이 여기가 더 많이 올랐어요. 왜냐면 여기에 길이 6개가 뚫렸어요. 원래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려면 이쪽에서 바로 이동이 가능한 게 아니고 이렇게 삥 둘러서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얘네들을 또 밑으로 삥 둘러서 이렇게 네. 여기를 이용하려면 역을 이용하거나 확대 좀. 그러니까 역을 이용하려면 이렇게 삥 둘러서 가거나 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길 보이시죠? 새로 생기는 거. 네. 이게 길이 뚫리면서 이제는 얘네랑 따로 생활권이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에서 이제 생활권이 같이 하게 되는 걸로 바뀌면서 얘네가 이제 가격 차이가 줄어들게 되면서 여기가 지금 떠오르고 있고 여기 앞에 공원이라던가 이제 여기라던가 어떻게 보면 얘네의 입지가 확 떠오르는 상황에서 올해는 사실 얘네들이 더 많이 올랐어요. 또 동탄은 앞으로 뭐 시범단지 북쪽이나 호수길 보이는 밑에나 앞으로 동탄 2는 GTX 뚫리고 더 좋아질 거긴 하는데 사실 역 인근은 교통편이 편한데 그 외에 좀 아직 교통이 좀 불편하긴 하거든요, 동탄은. 그래서 앞으로 교통 편의성이 얼마나 좋아지냐에 따라서 그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제 수원과 유기적으로 해서 더 발전할 수밖에 없는 도시이긴 해요. 근데 지금 가격이 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막 빠르게 치고 올라간다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 시흥은요? 시흥과 시흥 장현지구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흥 같은 경우는 실거주 위주로만 움직여가지고 네. 신축들도 오히려 좀 힘들어하는 데가 시흥이에요. 그러니까 시흥은 사실은 소득 수준이 많이 높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흥이 또 보면 은계지구, 장현지구, 목감지구, 백옷 맞아요. 다 이렇게 또 나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각각 힘을 내야 되는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조금 그래도 거래가 되고 했던 게 이제 은계지구가 거래가 됐었는데 네. 얘네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축이라고 해서 좀 올랐어요. 최근에도 조금 이렇게 신축발로 오르고 있긴 한데 시흥도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가 그때 촬영했었던 그 브리지힐 거기군요. 아까 거기가. 이왕이면 후랭이님과 같이 갔었던 거에 눈을 맞춰서
제가 아는 데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거래 많이 되는 걸 보면은 어때요? 숲속마을 1, 2단지, 풍림 아이온 얘네들은 연식이 좀 있는 애들이고요. 은계, 비발디 이런 애들은 신축이고 육자 프로지오 이런 애들은 준신축, 구축. 아니 주귤독이니까 얘도 신축일 수 있겠다. 얘도 신축이고 한라 비발디, 베곤 에스클레트 신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흥에서도 거의 신축 위주로만 가는데 신축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반 리더스가 가격이 신축이라서 좀 올라가긴 한데 서울처럼 막 확 전고 좀 뚫었다 이런 느낌 아니죠. 전고 좀 여기인데 여기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흥은 신축을 좋아하고 하지만 여기 어반 리더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사실 은계지구는 여기인데 얘만 이제 시흥 대하역 인근에 이제 신축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얘는 또 입지가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좀 다르게 모셔야 되는데 어쨌든 시흥 신축은 신축이라서 좀 거래가 되고 가격이 좀 올랐지만 전고점을 회복하는 빠른 뭐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전고점 대비 그렇게 많이 서울처럼 회복하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약간 다 이런 분위기이네요. 이게 핵심지 아니고서는. 네, 대부분이 좀 이래요. 전고점 대비 회복은 했지만, 막 전고점을 다 회복했냐라고 하면 서울에 거기 빼고는 글쎄가 돼서 그러네. 다들 분위기가 뭐야 저렇게 뜨겁던데 왜 우리 집만 이래. 다들 조금 위화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지 않으실까 요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포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5호선 연장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김포는 우선 교통편이 좀 좋아져야 돼요. 워낙 그 교통이나 이런 게 많이 막혀가지고. 네. 근데 김포가 참 안타까운 게 최근에 이제 각광받는 건 경기 북부잖아요. 그 남부죠. 남부잖아요. 네. 흩어져 있어요. 그 가보면 좀 허허벌판이 좀 많아. 이게 막 밀집돼서 탁탁탁탁 밀도 있게 딱 그게 집약돼서 뭔가 시너지를 낸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김포는 좀 약간 그게 약하거든요. 좋은 데는 좋고 또 조금 지나가면 또 풀이야. 네, 근데 또 이 김포 같은 경우는 요 밑에 바로 강서라던가 옆에 강서, 검단, LG 이쪽 사는 사람들이 또 김포를 또 많이 신경 써요. 거주로. 그래서 뭐 나쁘지는 않은데 뭐 이전에 뭐 풍선 효과 막 그 가는 것처럼 김포를 갈 거는 쉽진 않겠죠. 2주택자입니다. 다음 포지션으로 오피스텔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피스 쪽으로 추가 배수하는 게 낫나요? 수익형 현금 흐름을 중요시해서 내가 낮은 매매가에 월세 흐름을 만든다고 한다고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가성비가 너무 안 나와서 해놓고도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마. 지금 까불 때 아니야. 그거는 후레이님이 충분히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마. 제발 부탁이야. 웃겨. 하지마. 제 동생이었으면 쥐어 박았습니다. 절대 하지마. 요새 뉴스가 엄청 뜨거워서 막 다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까보면 그렇지 않고 서울만 가는 시장이고 서울 안에서도 좀 핵심 지역 위주로 많이 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조급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계약금 넣어가지고 나중에 고민하시기보다는 확 현장에서 좀 뜨겁더라도 지금 부동산 시기에 트렌드랑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내가 빨리 좀 그런 변화를 보고 싶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막 딴 데 막 올라가는데 내 건 안 올라가. 그러면 싫거든. 그래서 트렌드에 맞게 그거에 맞게 물건이 맞다 그러면 지금 움직이시고 아니다 그러면 나중에 움직여도 충분하니까 너무 마음 쪼들리셔가지고 후달리지 마시고 마음을 좀 편히 가셨으면 좋겠다. 뉴스에서 너무 절벽 상승장이 지난 전국불장처럼 톤을 가져가니까 그거는 조금 차치하고 기준을 잡으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제가 요새 거시경제 공부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가 어쨌든 우리나라 한국 상황에서 경제 상황에서 부동산은 정책과도 뗄래야 뗄 수 없지만 경제랑도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그 에너지의 군부를 떼려고 했을 때 주변 환경이 조성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봤을 때 조금 더 기준을 잘 잡지 않을까 해서 거시경제를 보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부동산은 트렌드상 심리가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투자 환경은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좀 기다려보시고 모든 것은 한 사람의 입에 달려있다. 그렇죠? 근데 대통령은 아니라는 거.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안녕.